안녕하세요. 록시스 대표 김규범입니다. 저희는 원래 통신망 회사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랬다가 저희의 고객을 열심히 찾다 보니까 다양한 IT 분야를 이제 알아보다가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팜 분야가 가장 저희의 도움이 절실하고 또 가장 이제 저희 거를 이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첫 번째 시장으로 스마트팜 시장을 잡았습니다. 요새 전쟁이 많이 나고 하면서 점점 자국의 농업 생산량을 이제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여러분이 한번 농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하우스 비닐하우스가 있으면은 농민은 매일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팜이 이제 요새 대두가 되면서 이 스마트팜 설비들이 농민이 매일 일해야 되는 거 대신에 저런 서버나 설비들이 일을 좀 도와줘요. 뭐 농작물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해주고, 그래서 농민이 매일 안 가도 되고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가도 이렇게 농업이 되게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일종의 이제 컨테이너형 스마트팜도 있고요. 뭐 드론을 통해서 막 직접 조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팜 분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쟁사들의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정부 지원을 통해서 하는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자기 지갑을 열어서 스마트팜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농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거를 뜯어내 버리고 저런 컨테이너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을 만들 때 애초에 이제 이미 설치된 데에서 최대한 고객의 맞춤형으로 만들고자 해서 기존에 비닐하우스가 있더라도 그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빈 땅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그냥 그거에 그냥 통합형으로 스마트팜을 그냥 딱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민 입장에서는 한 4개월에 한 번만 가가지고 심고 수확하는 일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런 비싼 설비나 서버를 쓰질 않습니다. 단순한 센서나 이런 그 모터만으로도 이제 스마트팜이 이제 자동화가 많이 되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통신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서버 한 대만 있으면은 통신망이 있기 때문에 한 수백 대의 스마트팜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다른 스마트팜 업체들 같은 경우는 통신이 힘드니까 뭐 차량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 설비에 비싼 컴퓨터가 무조건 들어가야만 하게 됩니다. 막 인공지능 이런 걸 돌리려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값싼 센서들 그냥 쫙 다 배치해놓고 모터 좀 배치를 해놓으면은 그냥 그게 그 경쟁사들보다도 더 이제 성능은 좋게 그렇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서 AS도 간편한 데다가 그런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줄이게 되어서 이제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저가형 센서들을 그냥 다량으로 배치를 해요. 그럼 그 저가형 센서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한 대의 서버로 몰리게 됩니다. 그럼 한 대 서버에서 저는 이제 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이제 모니터링이랑 그다음에 감지, 뭐 알람, 그다음에 이제 제어까지도 진행을 해서 뭐 차광막을 제어해서 뭐 온도나 빛 조절도 하고요. 뭐 환풍기로 이제 공기도 이제 환기시키고 스프링클러 해갖고 물도 주고 농약도 주고 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랑 이제 그 심는 거랑 재배하는 걸 뺀 나머지 과정을 다 자동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실제 저희 스마트팜 모습인데요. 비닐하우스랑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고가형 서버나 이런 설비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농사는 지금 정상적으로 다 농민이 직접 투입되는 것만큼이나 농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감자가 추수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한 4,500만 원 정도 블루베리 지금 이제 계약 진행 중이고, 이제 포항 쪽에도 지금 4천만 원 정도 일단은 저희 그런 그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는 한 평당 한 100만 원 수준, 빈 땅이면 평당 100만 원, 그다음에 하우스가 이미 있으면은 뭐 평당 50만 원 수준으로 되는데, 그럼 이제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한 3배 가량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완전한 형태의 스마트팜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모니터링이랑 관리 부분은 자동화가 되고 있고요. 이게 농업의 이제 전체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심는 거랑 재배하는 것까지도 이제 자동화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 을 통해서 한 1억 정도 수주를 했고요. 이미 지금 2억 5천 정도 올해 이미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는 아무런 뭐 매출이나 이런 게 없어도 내년까지는 사업이 영위가 될 텐데,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매출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 이제 투자를 받게 된다면은 뭐 영업 사원을 더 이제 들여오고 또 기술
그 개발하시는 분들도 더 영입을 해서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받으면은 저희 이제 굶어 죽어요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투자가 없어도 성장을 할 수 있지만 투자를 받으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찾아다닌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지지난주에 싱가포르도 이제 저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이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에 저희가 또 선정이 돼가지고 싱가포르도 갔다 왔는데 그런 이제 각국의 나라들이 이제 자국 농업 생산량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희 이제 스마트팜도 그렇게 이제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되고 글로벌 진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어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이제 5명이 있고요. 이제 메인 3명에다가 이제 엔지니어 한 분, 이제 재무이사 한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내년에 또 1명 채용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기술적인 보호도 이미 좀 많이 이렇게 마련을 해둔 상태고 여기에서 뭐 2건 정도 지금 출원 예정 진행 중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게요. 저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게 어디에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드림 공작소 대표 차석호고요. 제가 이제 하는 게 저도 이제 사실 스마트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본가 있는 쪽에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멧돼지 피해예요. 이거 웬만하게 경고하지 않고는 멧돼지 피해가 바로 있거든요. 고라니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 멧돼지 피해에서 안전한지 그 스마트팜이 왜냐면 그거 피해 가면 다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는 멧돼지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시스템 업체고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 외형 짓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울타리 부분은 저희 이제 외주 업체 한 두세 군데에서 이렇게 맡아서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멧돼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외형적으로는 울타리가 그렇게 보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드론이나 아니면 차량 같은 게 돌아다니면서 동물이 들어왔다 하면은 막 그 소음을 일으키면서 동물을 내쫓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2가지 방비책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시고 우리 홍 의원님 주시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스마트팜이 이제 워낙 이렇게 비슷한 아이템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런 자리 가면서 이렇게 많이 저도 엿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은 저는 없고요. 그 한 가지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제가 다른 아마 경쟁사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발표를 할 때 겪고 있는 어떤 허들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어떤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 페이즈까지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데모데이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셔서 또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언급만 해주시고 뭐 최소 투입 비율로 이렇게 좀 설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이제 농민분들이 본인의 어떤 노동력을 많이 쏟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근거를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근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드리자면 통신망입니다. 스마트팜 업체 한 10군데 물어보시면은 다들 겪는 문제가 결국엔 통신망 문제예요. 그 인공지능 이런 게 잘 돌아가려면 어쨌든 대규모 서버가 필요한데 그럼 그 서버를 일일이 현장에다 배치를 할 거냐 해서 뭐 비용이 올라가는데 그럼 또 서버를 그 현장에 배치하면 또 이제 현장에 되게 열악한 환경 때문에 서버가 굉장히 고장이 잘 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통신망이 애초에 있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내에 안전한 데 서버 한 대가 그냥 수백 대 스마트팜을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저희 통신망 통해서 싹 다 가져오고 그 얘가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제어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제어 신호를 다시 잘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한데 이제 훨씬 더 자동화는 더 높게 되기가 훨씬 수월한 거죠. 왜냐하면은 저희 이거 컴퓨터는 뭐 그냥 그 실내에다 두면 되니까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마무리할까요? 예, 표정이 하나 더 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위원님. 록시스는 라우터 개발 기술이 주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맞을까요? 일단.
네, 네, 예, 그것도 주실까요?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팜에 필요한 뭐 센서나 뭐 모터 뭐 이런 것들도 뭐 지금 개발해가지고 실제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거는 그냥 저렴한 거 구매를 해갖고 그냥 조립한 거에 지나지 않고 결국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통신망이 메인입니다. 되게 그 라우터 그 지금 통신 개발이 굉장히 지금 주 코어라고 저는 조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특히나 그 기술 정도가 800MB/s 정도의 통신이 가능하다고 굉장히 거의 기가급의 통신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실시간 뭐 영상을 송출하거나 이런 정도로 지금 저는 이제 체감이 되는데 혹시 이러한 이제 고성능의 기술을 스마트팜에 적용하신 이유가 저는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 개발 인력이나 이런 쪽에서도 뭔가 농업 쪽 분야의 분들보다는 기술 쪽 분들이셔서 혹시 어떻게 스마트팜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셨는지 조금 좀 동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고객을 찾다 보니까 이제 사실 스마트팜 업체들에게 통신망을 납품해보자라는 식으로 갔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좀 그쪽에서 딱 저희 걸 쓰겠다라고 결론이 안 내서 이제 직접 농민한테까지 좀 가게 됐는데 어쨌든 그 업체들 말 들어보면은 우리 인공지능을 돌리려면은 그런 고화질의 영상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통신망으로 가지고 오는 뭐 LTE 뭐 이런 것이 잘 안 터지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막 유선으로 막 가서 거기에 서버 설치하고 막 이런 막 되게 복잡한 일을 거쳐야 되는데 통신망 좀 설치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게 필요하냐면은 결국 고성능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고성능 인공지능을 돌리려면은 이제 센서나 고화질 카메라 영상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얘가 이제 트레이닝도 하고 그다음에 판단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고화질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 고성능 이제 카메라 영상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농민도 직접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민 핸드폰으로 이렇게 자기 스마트팜 환경 이런 게 그냥 밤에 그냥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보는 거 그런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지만 메인은 인공지능에게 먹이는 용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추가로 조금 더 궁금한 건요. 좀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국내보다는 좀 해외 쪽에 훨씬 더 시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진출도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쪽도 저희가 이제 아직 확실하게 막 쓰겠다라는 말까지는 못 들었지만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지금 추세가 점점 이제 스타트업으로 하여금 이제 글로벌 진출을 이렇게 이제 푸시를 하는 그런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트렌드를 계속 타면서 이제 그 해외를 지금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컨택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이제 지지난주에 싱가포르도 이제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글로벌 컨택을 저희는 계속 시도를 하면서 글로벌하게 이제 저희 스마트팜을 판매를 하는 것도 당연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제 확실한 거는 일단 국내 쪽만 지금 매출이 나올 예정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통신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했고요. 스마트팜의 구조상 이 에너지 효율 부분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 때문에 사실은 단순하게 환풍을 시킬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작물이 생육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 가스들을 날려보내는 데 있어서 환풍을 하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방비라든가 냉방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유해가스를 포집을 하고 그걸 이제 정화시키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관리의 이슈에 있어서도 양액 관리라든가 작물들이 보통은 지금은 엽채류라든가 이제 과실류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매일매일 단위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서 제시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님께서 이제 뭐 4달에 한 번 정도 관리를 한다. 요거는 뭐 다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평당 단가가 낮은 거는 너무 놀라운 사실이긴 한데 그게 다 커버리지가 나올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이제 양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일단은 토경 위주로 일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경은 아예 설비가 다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근데 지금 깔려 있는 거는 대부분 토경 위주의 하우스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막 어떤 마이너한 타겟을 비싸게 팔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많이 깔려져 있는 거 대중적인 거에다가 저희 거로 그냥 업그레이드를 저렴하게 시키세요.
있어요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비슷하게 그렇게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교 차원으로 말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냥 30초 하우스를 남았습니다. 이제 지어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똑같은 업체랑 비교를 했을 때 저희는 서버나 아니면은 뭐 고가의 설비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전력 소모가 적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비교해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